일단 경신월이라는 자체, 경신월은 천간이 이제 경금, 지지가 신금. 이 경신은 이제 간지동의 형태로 들어오죠, 그죠? 다음 달. 일단 먼저 이제 그 일간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음권과 양권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바다님, 반갑습니다. 음권과 양권의 개념은 제가 또 충분히 여러 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고 그림으로 설명 좀 해드렸고요. 가장 정확한 천간 지지의 해석법이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원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해석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양권은 이제 을병무, 양권하고 양일간하고 달라요. 양권이라고 해서 양일간이 아니고요. 양권의 글자는 이제 을병무경계, 을목일간, 병화일간, 무토일간, 경금일간, 계수일간이 양권에서 기르고 키우는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운으로 보고요. 음권의 글자는 간목일간,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경금일간, 경금이죠. 신금. 간목일간,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그 다음에 임수일간, 갑정기신, 이렇게 5개가 음권의 글자죠. 이거는 이제 양권은 기르고 키우는 거고, 음권은 이제 거두고 저장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담당하죠. 그게 이제 음의 영역이라고 그러고, 임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밑으로 저장하는, 그러니까 아래 운동, 아래로 이제 밑에 하향 운동을 하는 자체가 이제 음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경신월이면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보는 방법에서, 경금 자체가 양의 영역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죠. 경금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금은 이제 열매, 이런 의미로 자연의 물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양권 영역에 있는 글자들이 서로 합심할 수 있는 여지다. 그러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그 역할을 서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을목일간, 병화일간, 무토일간, 경금일간, 계수일간은 8월 달에 일단 괜찮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런 일간들은 8월 달에 결실이라는 형태의 기운들,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이 시작하는 관점에서부터 해왔던 일이거나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몇 개월 전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 결실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결실을 본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다분히 실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결실의 크기는 사주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사주는 좀 크게 좀 결실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사주는 작은 결실이 낼 수도 있고요. 분산돼서 또 조금씩 다음 달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번 달은 분명히 그런 결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 일들이 자꾸 나온다. 이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권의 일간들은, 음권의 일간이 갑정기신임, 간목일간,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달이 어떤 거냐면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뜨거운 감자라는 거는 전 일간의 입장에서, 물론 간목일간 입장이 경금을 봤을 때 다르고, 정화일간이 경금을 봤을 때 다르고, 기토일간이 경금을 봤을 때 다 다르지만, 그냥 통틀어서 음권의 일간들이 경금을 보면 그냥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뜨거운 감자다. 뜨거운 감자는 먹을 수 있는 환경인데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뜨거워서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러한 형태라고 보면은 어찌 보면은 좀 정확한 함축적 표현에서 나름대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권의 일간들은 좀 불편한 달이다. 좀 불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게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8월 달의 기운을 잠깐 읽어드린 거고, 경신월이니까 천간과 지지가 일단 금의 기운으로서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을,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권 일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얘기가 있잖아요. 지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지라는 관점이, 자, 2023년은 개묘년이죠. 개묘년. 그죠? 개묘년인데, 자, 제가 이제 7월달 운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개묘년의 초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아니면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했던 일이라면 7월에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묘년이라는 자체를 유용하게 쓰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묘목 자체, 개묘년의 묘목이 기운의 활성화되는 형태가 봄부터 출발해서 여름까지 왔다가 여름 말미 7월에 정리정돈하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묘목의 에너지 자체는 그로써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묘년이 묘목이 물론 1년 내내니까 뭐 인월부터 축월까지 1년 내내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으나 동일하게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느 시기에는 확장 크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탔다가 어느 시기에는 하향 곡선을 타는 형태로 나타나죠. 에너지라는 자체가 원래 균형적 일직선으로 쭉 똑같은 에너지 값으로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강한 시기와 약한 시기가 있는데, 자, 그럼 7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당연히 7월 이후에도 묘목의 에너지는 개묘년에 묘목의 에너지는 꾸준히 흘러가지만 8월이 어떤 거냐면요, 에너지를 굉장히 극소화된 형태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8월이 신월이 되면서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보셨겠지만, 묘하고 신이 만나면 뭐가 되죠? 묘목이 신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신설 개념으로? 원진, 귀문,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묘목 입장에서 신금을 만나면, 일단 우리가 언어적 표현으로 이제 원진기문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우리가 원진기문이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자고 해서 묘목이 신금 만난 것 자체를 그냥 한마디로 그걸 교교하는 건 어찌 보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가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묘목이 신금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묘목은 어쨌든 1년 내내 흐르는 기운이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이 신금이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정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목이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에너지 흐름을 꾸준히 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묘목이라는 기운은 1년 내내 흐르는 거지만 어떤 시기에는 확장성을 가지고 갔다가 크게 에너지 값이 컸다가 어느 시기는 또 작았다 이러는 건데, 신월이 되면서 이 신금이 묘목의 기운을 방향을 확 틀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면, 자, 묘목이 흐르는 호스 있잖아요, 호스. 이제 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에너지를 물로 생각하고, 묘목이 흐르는 호스 관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호스 관이 있는데, 신월이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신월이 오면서 이걸 비틀어 짠다든지, 꽈버린다는 거죠. 호스가 물을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선에서 이렇게 약간 방향을 틀어버리거나 꼬면 어떻게 됩니까? 물 흐름이 막히죠.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죠? 집안에서 청소하다가 되게
그 베란다에서 청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스 꼽아가지고 물 청소하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가 꼬여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호스가 꼬여서 물기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묘목의 에너지는 흐르지만 신금이 오면서 묘목의 에너지를 비틀어 짜서 흐름을 막아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이 비트는 거죠. 비트는 거. 그러면 유금은 어떤 걸까요? 유금. 유금이 오면 이제 묘유충이죠. 묘유충, 그쵸? 묘유충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묘유충한다라는 건 그런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묘목의 에너지를 신금은 방향을 틀어버린 거고, 그죠? 방향 이렇게 틀어버린 거고, 유금은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월이니까 살짝 꼬아가지고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묘목이라는 게 뭐예요? 묘목이라는 거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을이 돼서도 성장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서리빨이 내리는데 성장한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하고 같죠. 가을에는 서리빨 내는 시기에는 묘목의 에너지를 끊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우주의 기운에, 그게 바로 지지의 어떤 설명적 개념인데, 결국은 추운 서리빨 내리는 가을이 오기 전에 신금이 묘목의 에너지를 막아서 더 이상 싹이 트는 일이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우주의 원리죠. 유금, 진짜 이제 서리빨 내리기 전에 그런 거고, 서리빨이 내리는 6월이 오면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목을 좀 이제 그러니까 묘목의 에너지, 싹을 틔우는 에너지를 정리정돈하려고 하는 기운이 신금이다. 마무리질로 간다. 그래서 묘목을 유용하게 썼던 사람은 그러면 신월되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꼬이고 막히는 느낌이 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묘목을 정말 7월까지 아주 잘 썼던 사람.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묘목을 썼던 사람은 제가 말하는데 정리정돈하라고 7월 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월 달에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8월엔 꼬이니까, 묘목 기운이 막히면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서 대비해서 결국 묘목을 원활하게 썼던 사람은 8월 신월이 되면서 막히니까 그때부터 뭔가 다급하게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8월이 오기 전에 7월에 묘목을 훌륭하게 썼던 사람, 아주 재밌게 썼던 사람은 다급하게 8월에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이 크죠. 손실이 큽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자, 신월이 되면서, 자, 경신월이 되면서 또 하나 있어요.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신월이 되면서 2024년 갑진년의 기운을 살짝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맛을 본다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연의 기운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런 시기에 살짝 뭔가 느껴요. 그건 어떤 세월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둔한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사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달에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진다. 자, 뭔가 7월까지 뭔가 잘 됐는데, 아까 얘기하고 연결고려해야 돼요. 7월까지가 잘 됐는, 뭔가 잘 풀렸는데, 갑자기 8월 되니까 뭔가 막 비틀고 꼬이고 뭔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장을 자꾸 날리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 있죠. 옐로우 카드 있죠. 조심해! 이거예요. 조심해! 옐로우 카드를 계속 날리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일을 벌리거나 돈 들어가는 일, 특히 이제 돈 들어가기 중요하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장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상대적으로 8월 달에 뭔가 느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뭔가 그동안에 답답했던 했었는데 뭔가 좀 8월 달에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있고 기분도 괜히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2024년이 좋기 때문에 미리 선 맛을 간 본다 그러잖아요. 간을 보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운이 전환될 때 보면, 이게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고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운이 전환될 때 보면은 그동안 안 좋았던 일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쏟아지듯이 나쁜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지려고 나쁜 징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앞두고서 나쁜 거를 정리정돈하고 가기 위해서 안 좋았던 것들을 쏟아붓듯이 정리해버리고 가는 일들도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육감이라든지 감정으로 그거를 운을 직감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운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일에 해결하는 급급하느라고 자꾸 가까이 다가가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럴 때 현명한 게 뭐냐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죠. 모든 일은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둑하게 비교하는데, 바둑을 두는데 바둑 5급, 3급짜리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데 훈수 두고 있는 거죠. 보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두려면 못 두는데 멀리서 보면 좀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일이 터지자마자 허둥대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큰일이 벌어지면 일단 먼저 차분하게 일종의 이제 머리로 정리정돈하고 뭔가 멀찍이서 바라보듯이 남의 일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서서히 하나씩 일 처리를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현명함을 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큰일이 딱 터지는 순간부터 허둥대죠. 이제 감정 표현을 바로바로 하죠. 어떤 사람은 크게 울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이렇게 기분 나쁘면 화를 내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차분해지죠.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쁜 일을 최소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후천적으로 연습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운으로, 안 되면 운으로 봐서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다음 달이면 좋아지니까 이때만 차분해지자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타고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 이상으로 이 운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을 해 봤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